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 최근 계엄 사건 조사에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200여 년 전 조선의 혼탁한 사법 현실 속에서 새로운 법치 기준을 세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생각납니다. 다산 선생에게 법치는 단순히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이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이며 모든 기준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를 통해 지방관이 어떤 자세로 백성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사회에 꼭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형옥은 인명에 관계되는 것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100세가 지나도 원통함이 풀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재판과 수사에서 단 1%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대물림되는 고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산 선생의 이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디지털 증거가 넘쳐나고 경제 범죄는 복잡해지고 정치적 여론과 진영 갈등이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정관예우, 재판의 불투명성, 특정 권력과의 유착 의혹 등은 다산 선생이 경고하신 원통함이 현대 사회에서 되풀이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이 강조하신 또 하나의 기준은 청렴입니다. 선생은 청렴은 목민간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바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법관과 검사, 고위공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장치를 갖추고 있어도 사법 신뢰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산 선생의 법치 정신을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요? 첫째, 사법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백성의 자리에서 생각하라는 가르침처럼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을 사법의 고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소송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 약자를 돕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법부 윤리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고위 법조인의 재산 형성 과정, 정관예우 문제, 이해 충돌을 막는 장치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윤리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중한 재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산 선생이 강조한 신명 정신을 오늘 제도 속에 실현해야 합니다. 과학수사 강화, 디지털 포렌식 체계 확립, 재판 기록과 절차의 투명화는 억울한 판결을 막는 기본 장치입니다. 결국 다산 선생의 법치 철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백성에게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며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관리의 임무이다. 법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고통을 덜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다산의 법치 정신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사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다산의 지혜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산TV 다산심부름꾼 진교동이었습니다.